안녕하세요. 건강연구소장 제임스 차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걱정하게 되는 백내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보시면 백내장을 예방하실 수 있으니까요. 백내장에 대한 해결법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백내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두려워하시는데요. 사실 백내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한 질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백내장이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현재는 의학 기술의 발달로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백내장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눈 속에는 수정체라는 투명한 렌즈가 있습니다. 이 수정체는 카메라 렌즈처럼 빛을 모아서 망막에 상을 맺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투명한 수정체가 점점 뿌옇게 흐려지는 것이 바로 백내장입니다. 쉽게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깨끗한 유리창에 서서히 김이 서리거나 얼룩이 생기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점 하나에서 시작해서 점점 넓어지면서 결국 전체 수정체가 뿌옇게 되는 거죠. 백내장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사물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게 보이게 됩니다. 또한 밝은 곳에서 눈부심을 심하게 느끼거나 야간에 운전할 때 가로등이나 자동차 헤드라이트 주변에 달무리가 생겨 보이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색깔을 구분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특히 파란색 계열의 색깔을 인식하기 어려워지고 전체적으로 색감이 노랗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근시가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두 번째 시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백내장이 생기는 주된 원인은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투명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50세 이후부터 백내장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70세가 넘으면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어느 정도의 백내장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백내장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고 장기간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백내장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흡연, 과도한 음주도 백내장 발생을 앞당기는 요인들입니다. 외상으로 인한 백내장도 있습니다. 눈을 다치거나 강한 충격을 받으면 수정체에 손상이 생겨서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나이에도 백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백내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신 중에 산모가 풍진이나 톡소플라즈마 같은 감염에 걸리면 태아의 수정체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선천성 백내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백내장은 진행 속도에 따라서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합니다. 이 시기에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기가 되면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말기에는 수정체가 완전히 불투명해져서 시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백내장의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백내장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수술입니다. 약물이나 점화액으로는 이미 뿌옇게 변한 수정체를 다시 투명하게 만들 수 없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백내장 수술은 현재 매우 안전하고 성공률이 높은 수술 중 하나입니다. 백내장 수술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뿌옇게 변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 수정체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초음파 수정체 유화술이라는 방법인데요. 작은 절개창을 통해 초음파로 수정체를 잘게 부순 다음 흡입해서 제거하고 접을 수 있는 인공 수정체를 삽입합니다. 수술 시간은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매우 짧고 국소 마취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 중에 의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수술 후 당일 퇴원이 가능하고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최근 미국 의사들이 가장 많이 권장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바로 레이저 보조 백내장 수술입니다. fem토초 레이저라는 최첨단 레이저를 이용해서 기존 수술보다 더욱 정밀하고 안전하게 백내장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 레이저 수술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절개가 매우 정확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는 절개보다 레이저로 하는 절개가 훨씬 정밀하고 일정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수정체 낭을 완벽한 원형으로 절개할 수 있어서 인공 수정체가 더 안정적으로 고정됩니다. 세 번째로는 수정체를 미리 레이저로 조각내기 때문에 초음파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서 각막이나 주변 조직에 주는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난시 교정이나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이런 정밀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미국의 주요 안과 학회에서도 이 레이저 수술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병원에서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용도 일반 수술보다 높은 편입니다.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담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수정체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한 거리에만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안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원거리와 근거리 모두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안경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난시가 있는 분들을 위한 토릭 인공수정체도 있습니다. 이는 백내장과 난시를 동시에 교정할 수 있어서 수술 후 시력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직후에는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처방받은 안약을 정확히 점안해야 합니다. 보통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안약을 사용하는데 이는 감염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수술 후 일주일 정도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격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눈을 비비거나 강하게 누르는 행동도 금물입니다. 세안이나 샤워를 할 때도 물이 직접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수술 후 며칠 내로 시력 개선을 느낄 수 있지만 완전한 회복에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해서 경과를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후발성 백내장인데 이는 수정체낭이 다시 뿌옇게 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레이저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을 받지 않는 초기 백내장의 경우에는 진행을 늦추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을 위해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금연과 절주를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이를 잘 관리하는 것도 백내장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백내장 예방 방법과 도움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내장이 주로 나이와 관련된 질병이긴 하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발생 시기를 늦추거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은 수정체 단백질의 산화를 촉진시켜서 백내장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외출할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시고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이니까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눈 주변 피부도 함께 보호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연은 백내장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담배 속의 유해 물질들이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켜서 수정체의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백내장 발생 위험이 2배에서 3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과도한 음주도 피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체내에서 분해될 때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이것이 수정체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적당한 음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음은 백내장뿐만 아니라 다른 눈 질환의 위험도 높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수정체 내에 당이 축적되어서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혈압도 마찬가지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눈의 혈관에 손상을 주어서 백내장 위험을 높입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도 빼놓을 수 없는 예방법입니다. 특히 40세 이후에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안과 검진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초기 백내장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문의의 검사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제 백내장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수정체의 산화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 외에도 빌베리, 크랜베리, 블랙커런트 같은 베리류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컵 정도의 양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가 잘 보존되어 있으니까 신선한 것을 구하기 어려울 때는 냉동 제품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눈의 황반에 축적되어서 유해한 청색광을 걸러주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수정체를 보호합니다. 시금치뿐만 아니라 케일, 브로콜리, 상추, 완두콩 같은 녹색 채소들도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합니다. 이런 채소들은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니까 올리브오일에 살짝 볶아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올리브오일 드레싱을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루테인이 6mg에서 20mg 정도인데 시금치 한 컵 정도면 이 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특히 DHA와 EPA 성분이 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분들은 염증을 줄여주고 눈의 혈류를 개선시켜서 수정체의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연어 외에도 고등어, 참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들도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손바닥 크기 정도의 생선을 드시면 충분합니다.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호두나 아마씨, 치아시드 같은 견과류나 씨앗류를 통해서도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과 함께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8잔에서 10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서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이도 백내장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는 감귤류나 키위, 딸기에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E는 견과류나 식물성 기름에 풍부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드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도 눈 건강에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눈의 피로가 회복되고 눈물 생성도 정상화됩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길 권합니다. 백내장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적절한 관리와 예방을 통해서 그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는 것입니다. 현재의 의학 기술로는 백내장 수술이 매우 안전하고 성공률도 높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안과에 내원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